네, CCTV뿐만 아니라 지문이나 또 얼굴 인식까지 정보통신 기술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부분도 줄곧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보안이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 돼야지만 감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류재성 변호사와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딜 가나 뭐 CCTV, 예, 사업장뿐만 아니고 뭐 공공기관, 예. 길거리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본 목적이 보안이나 안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디지털 노동 감시라는 감시. 말. 예, 예, 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제 원래 CCTV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 안전이나 화재 예방 같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제한적으로만 이제 허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CCTV를 그 본래 목적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복무 점검이라든지 근태 확인을 이유로 목적으로 네. 해서 이제 사용해서 그것을 근거로 징계를 한다든지 인사평가의 근거로 삼는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노동자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인권을 침해하고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네. 노동조합 결성권이나 쟁의권 같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CCTV라고 해도 뭐 길거리에 우리가 방범용으로 있는 것과 예. 뚜렷한 공익성이 있느냐. 또 이제 사업장에서 생긴 것들은 일종의 변형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동 감시를 한다는 것이. 최근에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다는 건데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이라든지 보안,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CCTV도 갈수록 이제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모르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업무용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감시를 한다든지 키보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런 것은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배달이나 운송 같은 것에 이제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네. 그것이 이제 그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노동자의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네. 이 키보드나 이제 마우스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도 있고 미국에서는 손목 밴드라든지 네. 얼굴 인식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생체에 이식하는 칩을 이식하는 기술 네네. 이런 것들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CCTV 화질이 좋아지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이제 화질이 좋아질 뿐만 직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예. 뭘 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까지도 감시가 되고 있다. 그 인터넷 네트워크랑 예. 이제 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디캠이라고 해서 이제 CCTV를 몸에 부착하는 예. 이제 그런 기술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앞서 얘기한 이제 부정적인 효과들인데 구체적인 사례들 몇 가지 지금 근태와 복무와 관련된 것들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부산 지하철, 부산교통공사에서 올 2월에 이제 명절에 설명절에 공직기관 확립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4호선의 전역사 669개의 CCTV를 12일간 보존하라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제출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31명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시도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복무점검. 거죠? 예, 예. 입니다. 근데 그 CCTV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태 감시용이 아니고 시설 보안, 화재 예방, 안전 이런 용도인데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그러네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적법하지 않다라는 이제 논란과 내부 반발로 뭐 실질적으로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례가 접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약 7개월에 걸쳐서 CCTV를 수집을 해서 확인을 해서 네. 7개월에 걸쳐 뭐 5회, 6회의 근무지 이탈을 다 축적을 해놨다가 그것을 근거로 이제 징계를 한다든지. 근태를 그걸로 예. 따져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CCTV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의를 한 곳에서만 설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동의가 없도록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목적이 화재 예방, 시설 안전 이제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개되지 않은 장소, 이제 노동자의 업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개인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분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관련된 판결이 나온 것들도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그 최근의 판결로 이제 일선 경찰서에서 이제 파출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이제 비위라든지 복무 위반을 확인을 해서 징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 대상자들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이제 그 사례에서는 법원은 이게 이제 비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르면 감사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였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케이스별로 그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첩보가 있었느냐. 예.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내용이었느냐라는 해석의 문제가 될 것으로 그 보입니다. 과정에서 과연 이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공익에 부합하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는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네가 제대로 하는지 보겠다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CCTV 설치한 곳들이 많은데 노사 갈등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디캠을 현장 노동자에게 이제 설치를 하려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CCTV의 일종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동의가 없이는 설치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사측과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그것을 과연 동의를 안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나 산재가 과연 CCTV가 없어서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잘 없을 겁니다. 이제 과연 그게 본질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킬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 원청이 하청, 재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는 지휘 감독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동자에게 CCTV를 설치를 해서 손쉽게 면피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많은 사회적 논의와 또 함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재성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